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크리스찬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식구님들께 지난번 1월 14일 참 어머님 면회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가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식입니다.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혹시 그 구치소의 면회실을 어, 갔다 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에, 뭐다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구치소가. 그런데 서울 구치소는 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굉장히 좁은 곳이고요.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접견실이.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방탄 유리 예? 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철장은 없고 방탄 유리가 있습니다. 밖에는 철문이 있습니다. 밖에는. 예. 시간은 10분 제한되어 있고요. 또 뒤에 여자 교도관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고 또 행동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신 어머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또 말씀이 조금 있어요.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어, 양순석 박사가 쓴 칼럼을 들었다. 수고했다. 이렇게 쭉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태리로 거기에서 유럽 전역으로 나아가 대서양 문명을 형성했다. 그러나 대서양 문명은 공인을 받지 못했다. 지금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이다. 한반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요지입니다. 식구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감옥에 계신 분이 83세의 고령에 무릎을 수술하셨고, 그 다음에 시력은 어,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자유를 빼앗기신 분이 인류 전체의 자유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어머님은 실체 하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도 똑같아요. 그 어머니의 본성, 그 어머니를 지으신 하늘 부모님의 신성이죠.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감옥에 갇혀 계셔도, 병상에 계셔도, 또 고통 중에서도 자녀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님 덴버리 가셨을 때, 덴버리에서 몰튼 카플란 박사를 불렀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해라. 그때가 공산주의 가장 창궐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정면 도전이죠. 자유를 뺏겼는데 섭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된 어머니의 사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 대서양 문명은 공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일단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누가 공인을 해주는 건가?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2단, 3단은 누가 공인을 합니까? 저희가 2단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2단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2단이라고 이렇게. 어떤 교단에서 하죠. 그죠? 교단에서 2단 정죄를 해요. 저기 교회는 2단이다. 가지 마라. 저기는 뭐 어떻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들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까? 오직 하늘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대서양 문명 공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신 말씀은 어머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공인을 받지 못했을까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대서양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주 끔찍한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교황청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교황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히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당시 교황은 알렉산드르 6세였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해양의 시대를 맞아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전에는 바다로 못 나갔거든요.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을지를 예? 알기도 하고 길도 모르고. 그런데 대항해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 두 나라가 지중해 끝에 붙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앞다퉈서 밖으로 나갔어요. 둘 다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대서양 가운데에 줄을 긋습니다. 지도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딱 가운데다 딱 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 어, 서쪽, 대서양 서쪽은 스페인이, 그 다음에 대서양 그 선을 중심으로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져라. 그렇게 나눠줬어요. 이걸 이제 토르데시아스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가로 신대륙에서 나오는 막대한 금은 보화와 11조를 챙겼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원주민 학살과 약탈을 이교도 개종이라는 명목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강도질 그런 것에 천국행 면죄부를 준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대서양 문명이 이제 폭력의 장으로 변합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장장 1200만 명이 강제로 끌려갑니다. 1200만 명.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차곡차곡 포개져서 거기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먹지도 자지도 용변을 보지도 못합니다. 20%가 가다가 죽어요.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노예 제도로 인간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면서 자본을 축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로 더 번지죠. 땅을 빼앗고 문화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두 차례의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다 대서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부도 거기서 창출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약탈과 전쟁으로 얼룩진 문명이었어요.
참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네갈의 고래섬을 찾아가셨죠. 거기에는 돌아오지 않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문을 통과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생이별을 했던 곳. 거기서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실체 하늘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선악평화상 아시죠? 선악평화상을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12명이 한 단체가 면역협회, 백신 면역협회가 받았고요. 개인은 12명이 받았습니다. 상을. 그 중에 아프리카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6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그래요. 요새 하도 이제 뭐 말이 많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워 삶았다. 설악평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 대서양 문명이 남긴 상처를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지금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이다. 한반도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듣기는 또 뒤에 말씀이 조금 있거든요. 한민족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한민족이 선민으로서 책임이 중요하다. 참 부모님께서는 미래 문명까지 내다보셨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를 하셨어요. 참 아버님 계실 때. 그것이 첫째로 한일 해저 터널이죠. 너무너무 잘 아시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풀리처상을 탄 제러드 다이어몬드라는 아주 석학이 있어요. 그분이 총균세라는 책으로 이 상을 탔거든요. 거기에 일본 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두 나라는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와 같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양국이 고대에 쌓았던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보다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와 일본 역사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전문가들은. 그런데 소리 높여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욕먹을까 봐. 두 나라가 원래 좋았던 그 관계로 복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온다. 동아시아가 번성을 한다. 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싸운다. 관계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싸운다. 그러면 동아시아 평화는 이루지 못하고 그곳과 연관된 것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그죠? 태평양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고 이쪽에는 동아시아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있고. 그래서 삼각, 예? 예, 이 삼각 협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이 삼각 동맹이 태평양 경제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몇 해 전부터 쭉 말씀하셨거든요.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 심지어 천원공 입궁 하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천심원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어라. 미국에 갇혀서 식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미일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청서지는 DMZ 내의 제5 유엔 사무국 유치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죠? 비무장지대입니다. 분단의 상징이고요. 지뢰가 묻혀 있고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쳐진 곳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평화의 중심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반전, 180도 전환.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럴듯한 곳에 그런 국제기구를 둬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의 멋진 곳에, 송도 같은 곳에, 예? 번화가에 완전히 발상이 틀려요. 총과 대포가 있는 곳에 평화의 유엔 사무국,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대단한 발상이시고 또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저희 이지구 때 국토지리원 용역을 줘가지고 수억이 들어갔어요. 조감도를 그렸어요. 세 번째는 베링 해협 터널입니다. 대륙을 잇는 하이웨이입니다.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로 한국과 일본이 연결되고 또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유럽까지 가고요. 베링 해협 터널로 아메리카까지 갑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대동맥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공간 자체를 섭리의 무대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알래스카에 우리 땅이 얼마나 있나요? 그 지나가는 길에. 알래스카에 있죠. 땅이 있기야. 교회도 있고. 또 한일 해저 터널 사가현에요. 일본 쪽에. 저희 땅이 있어요. 3만 평인가? 제가 이제 브리핑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땅도 사지 않고 터널을 뚫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4월 13일, 작년 4월 13일 기억하시죠? 무슨 날입니까? 입궁식. 그렇죠? 그때 어머님께서 하나의 단체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 단체가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포럼입니다. 그게 마지막 단체예요. 마지막 섭리단체.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포럼. 거기에는 현직 국회의장만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지금 그 섭리, 하시다만 섭리, 그것을 감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영어 사실을 하시면서도 섭리를 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참 어머님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홀리 마더 아닙니다. 참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물어보세요. 제가 그때 접견을 했을 때 5명이 들어갔거든요. 청신병원장, 그다음 저, 그다음에 이제 연하님, 그다음에 신출님, 신흥님. 어머님이 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병원장님이 시를 잘 써요. 시를. 그래서 시를 읊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출이 너 뭐 하고 있냐 보고해봐라 하시더라고요. 신흥이는 뭐 하고 있냐 보고해봐라 하시더라고요. 물어봐요. 뭘 하고 있는지.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사명을 잃었습니다. 선민의 사명을 잃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축복은 책임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철장 안에 있지만 내 사랑은 철장을 넘어간다. 나는 자유를 빼앗겼지만 내 자녀들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나는 세상 어느 자녀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기다린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 저희더러 선민이라고 하십니다. 한민족 선민이라고 하세요. 하늘 부모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각 시대마다 특별한 책임을 맡긴 민족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유대 민족에게 독생자를 맞이할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에게는 독생녀를 맞이할 책임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잘났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민이에요. 복귀섭리 역사가 말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은 절대적이지만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그 주역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책임 분담 여하에 달려있다. 참 어머님의 그 당부의 말씀, 너희는 선민이다. 우리가 그 선민의 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한번 자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선민의 책임. 선민은 축복이 전에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선민의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경제적인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죠?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홀리 마더 하늘을 모신 축복 가정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 책임을 다할 때 태평양 문명권의 그 혜택, 그 축복을 다 받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해외를 못 나갔어요.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 예? 영문과. 영문과는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상한 영어가 돼버려요. 이상한 일본어가 돼버려요. 그냥 그 현지로 가야 돼,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퐁당 들어가야 돼요. 예? 잘하든 못하든. 그래야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해외를 나갈 수가 있어야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는. 예? 교실 영어. 그러니까 그때는요, 미국을 가든지 유럽을 이게 영국을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 쟤네는 좋겠다. 쟤는 영어도 잘하고 좋겠다. 당연히 영어, 예? 미국 사람 영어 잘하죠, 당연히. 그렇죠? 영국 사람 영어 잘하고. 근데 그게 왜 부럽습니까? 예? 제가 못 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방학 동안에도 가고, 그냥, 백 하나 둘러매고 가고, 쉽게. 안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로 해서 가고, 굉장히 큰 시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의 국력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 부러워하던 그 서양 여러 나라들, 예? 유럽이라고 하면 정말 TV에서만 보던, 예? 네, 그런 풍경들.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의 축복이 태평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선민이 잘 감당을 잘하면 아주 평화로운, 모든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될 것이고, 만약에 책임을 못한다 한다면 대서양 문명처럼 서로 악유다툼을 하면서
많이 가지려고. 예? 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 한민족이 그래서 평화로운 태평양 문명권을 열 수 있는 예?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은요 일꾼이에요, 일꾼. 예? 어떤 감투가 아니고 그래서 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민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참 부모님의 사랑이 전 세계로 우리를 통해서 축복 과정을 통해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체성. 내가 누군가. 예? 그 정체성을 갖는 것. 그럴 때 참부모님의 그 말씀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공명이 될 겁니다. 우리는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에요. 그 정체성이에요. 그게 선민이에요. 참 어머니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감옥에서 저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열렸다. 책임을 다해라.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선민의 때가 왔어요. 태평양 문명이라는 큰 엄청난 그 비전을 이제 한민족이 쓰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쓸까요? 그 문명을 축복 가정의 이름으로 씁니다. 선민의 이름으로 씁니다. 이 한국의 작은 이 교단, 예? 통일교회 작게 보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이 이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까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가 선민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늘 부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133일이 넘도록 영어 사리를 하시는데 우리 식구님들도 많이 지치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늘 부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입춘이 이제 지났나요? 입춘이? 아직 안 지났나요? 조금 있으면 봄이에요. 새봄이에요, 새봄. 우리 식구님들 좀 더 힘을 내십시다. 예.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당부해 주신 그 어머니의 당부, 그것을 잊지 마시고 홀리 마더 하늘 모시고 전진하는 축복 가정의 선민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